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연금운용 5번째 전략입니다. 자, 다시 한번 MMF로 시작해서 금리형 ETF, TDF,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시장 ETF로 온 겁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죠. 자, 시장 ETF를 사는 것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시장에서 제일 큰 거, 제일 큰 대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아까부터 제일 큰 거를 그냥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왜요? 아, 수익률 좋아서? 아니죠, 그래프 각도. 아, 그래프 각도. 그러니까 지수만 해도 이 수익률 얼마예요? 45도. 45도. 그렇죠. 1년 수익률이 35%네요. 자, 미국 시장을 산 건데, 심지어 나스닥도 아니에요. S&P입니다. S&P 500을 사더라도, 자, 요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미국의 우량한 기업 500개를 쭉 모으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함정 같은 건 좀 있어요. 왜냐면, 500개라고는 하지만요, 위에 있는 몇 개가 다 올리는 거긴 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몇 개를 사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요 ETF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거죠. 게다가 여기 이름 보면 특징적인 건, 선물이라고 붙어 있지 않죠?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 선물이 붙어 있는 거는, IRP에서 매수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과거에는 다 선물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수 선물 사면 너무 쉽게 ETF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IRP에서 담을 수 없다는 것들 때문에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없는 현물 ETF가 지금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새 연금저축에서는 아무거나 다 하시면 되고, IRP에서 시장지수 담으실 때는요, 현물 ETF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금에서도 현물 ETF 담으면 안 돼요? 돼요. 이거 그때 그 김남기 대표님이 현물이 어쨌든 좋다고 했잖아요. 맞죠. 현물이 좋습니다. 그만큼 운용사에서 고생스럽긴 한데 500개를 다 사야 되잖아요. 고생스럽긴 한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비용적인 이점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다 이거 미국 S&P 500 얘가 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4조예요, 4조. 우리나라 ETF 시장 진짜 많이 컸어요. ETF들이 이제 막 4조, 아까 9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 부르는 건 저는 시가총액 1조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대기업을 이렇게 몇 개나 살 수 있는 만큼의 금액들이 이제 ETF에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참 ETF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5번째를 넘어서 6번째까지 왔습니다. 6번째는 섹터 ETF입니다. 섹터 ETF. 거의 현금과 같은 MMF를 지나, 금리형 ETF를 지나, TDF를 지나, 자산 배분을 지나, 시장형 ETF를 지나,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더 큰 게 뭐죠? 섹터 ETF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테마 ETF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테마 ETF와 섹터 ETF는 엄연히 좀 달라요. 저는 테마 ETF는 훨씬 좀 짧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하지만 섹터라는 건 뭐 긱스, 윅스 이런 데서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되게 무르익은 산업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ETF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죠. 시장은 500개 담았잖아요. 얘네들은 많이 담아봤자 뭐 50개, 100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운용 방법은 이런 섹터 ETF를 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삼성그룹 골라 담거나 2차 전지를 담거나 반도체를 담거나 IT를 담거나 자동차를 담거나 고배당주를 담거나 소부장, 화장품, 로봇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자,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식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이거 못 사요. 이거 그냥 얘기만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만 듣고 정말 공부 안 하고 살 거면 그거는 S&P 500을 사야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그 무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로 사도 되는 거는 지금 앞까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주식 100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 공부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인 거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내가 갖고 싶은 ETF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 투자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사면 되죠. 아마 S&P 500 또는 금리형 ETF 사도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연금 운용이니까 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장기적인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다면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또는 여기 연금 계좌 안에서 이 섹터가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했다가 수익 뭐 실현한 다음에 바꾸고 그런 정도의 장기적인 이렇게 바꿔주는 정도의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섹터 ETF.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 쭉 보기만 해도 벌써 갖고 싶은 건 몇 개 보이잖아요. 자, 그런 것도 시간을 충분히 들여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연금 계좌에서도 운영을 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웬만하면 알잖아요. 아니 이게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섹터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럼 차라리 연금에서 똑같이 하고 조금 더 길게 보는 섹터를 담으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지금은 음식료가 좋을 것 같아. 이제 반도체는 살짝 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음식료 사면 되겠죠? 근데 음식료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오래 본다면 항공우주 쪽이 좋을 것 같아. 메타버스 쪽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ISA 계좌에서 반도체에 있던 걸 이제 음식료로 갈아타야 될 것이고 연금 계좌 속에서는 항공우주나 메타버스 이런 걸 담겠죠. 완전히 취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IRP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진짜 신경 안 쓰고 싶다. 이럴 때는 거기는 TDF 사두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고자 하는 좀 장기적인 섹터가 있으시다면 연금 계좌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 자, 기대 수익률 기준이라고 했죠. 저는 항상 대부분의 투자에서 맨 끝에 뭘 두죠? 항상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큰 투자금? 잠깐만. 뭐였지? 그게 뭐야?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항상 가치 투자를 해야죠. 아. 봐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작은 투자금과 큰 수익률 또는 큰 투자금과 적당한 수익률. 근데 많은 경우에 뭘 선택하나요? 작은 투자금과 큰 수익률을 추구한다 했죠? 그건 레버리지를 끝으로 땡겨 쓰는 투자를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랑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큰 투자금, 적당한 수익률이에요. 큰 투자금은 큰 돈 없는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을 하는 거죠. 왜냐? 돈 없으면 모아야 되니까. 근데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해라는 게 아니라 모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적립식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가장 기대 수익률 높은 투자는 가치 투자죠. 그래서 가치 투자가 끝입니다. 항상.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액티브 펀드를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이게 지금 VIP밖에 없잖아요. 네. VIP밖에 없어요? 가치 투자는? 저번에 막 타임폴리오 이런 자산 운용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연금으로 안 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있을 거예요. 거기도 수익률 정말 좋고 근데 성장주 투자도 많이들 다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선호는 성장주 투자보다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투자들보다는 좀 더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해서 매수를 하는 가치 투자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성향에 맞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생기면 사실 많이 소개드리고 싶고 하거든요. 너무 없어요. 다 사모펀드로 가 있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VIP 한국형 가치 투자 증권 자투자 신탁 자, 요거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항상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죠. 여기도 CE 클래스, AE 클래스 이제 알겠죠? CPEE 어렵죠? 이게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CPE 연금저축용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A 클래스 사면 되겠네. A 클래스 근데 뭐라고요? E가 없다. 이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아니 먼저 내고 나중에 안 된다면서요? 어떤 함정에 빠졌나요? AE 클래스를 사야죠. 그러니까 E가 없다고요. 그러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위에 있네? 수익률 차이 보여요? 자, 보통 펀드의 판매 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펀드의 보수는 여러 가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판매 보수라는 게 좀 큰 친구예요. 판매 보수가 여기 이 붙어 있는 이 온라인용 펀드가 안 붙어 있는 이런 일반용 오프라인 펀드라고 부르죠. 이거는 걸어가지고 사는 거 말이에요. 이것보다 얼마 정도 낮을 것 같아요? 판매 보수가? 10분의 1? 아, 10분의 그렇게 너무 파격적으로 후려치면 답이 절반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낮아요. 즉 되게 웃긴 게 내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걸 내가 더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걸어가면 2배 비싼 판매 보수를 내게 된다니까요. 근데 저 숫자 2는 뭐예요? 숫자 2, 이거 퇴직연금용 펀드입니다. 의미 별로 둘 필요 없어요. C-PE, 요게 이제 연금용이라 했잖아요. 퇴직연금용으로 가면 C-PE, C-RE, C-PR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너무 해기망측하게 바뀌는 게 다 퇴직연금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연금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이게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샀는지 모르겠는데 VIP 사긴 했었는데 IRP에서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클래스? 아니 근데 고민할 게 없죠.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퇴직연금용으로 산다면 이미 매수가 됐다는 거. CPE? CPEE. EE. 요거 IRP용이죠. 퇴직연금용이라는 건 IRP용이니까. 자, 2랑 2랑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자, C-PEE. 아시는 분 아시죠? 네, 이 클래스를 사신 겁니다. 안 봐도 이제 맞출 수 있죠. 왜냐면 IRP는 그거밖에 매수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연금 계좌에서 어떤 운용을 할 것인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엄청 심플해가지고 왔죠. 지금 막 뭐 6대4 이런 건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요. 적어도 이 연금 시리즈는 연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봐야 할 영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트폴리오 얘기하면 떠나요. 나 저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거 봐봐요. 진짜 어려운 거 있어요? 이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이거는 과정이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거는 진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디지털 시대 잘 돼 있는 시기이고 보수도 낮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연금 시리즈 7번째 시간 연금 운용 이걸로 끝냅니다. 자, 1번 뭘 해도 좋으니 제발 현금으로만 두지 말자. 왜냐? 사람들이 현금으로 두는 거 외에는 엄청난 투자를 생각해요. 저 아직 투자는 마음이 좀 그러지 말고 그 사이에 MMF도 있고 금리형 ETF도 있으니까 TDF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현금으로 두고 기다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놀랄 정도로 다 현금이라니까요. 두 번째, 제발 예금 그만하자. 자, 예금이 좋은 시기도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열어보게 되면 금리형 ETF만큼의 금리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기간에 대한 약속을 다 해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나중에 달라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지금은 예금할 필요 없어요. 예금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공부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그거는. 저 그냥 예금만 할 거예요. 딴 거 잘 모르겠고 금리 더 높은 거 있겠지. 근데 저는 예금만 할 거예요. 이 정도의 진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예금만 할 필요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산 배분, TDF 같은 장기 안정성 높은 자산이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꼭 맞춰야 되는 섹터 투자, 그런 투자를 안 가도 자산 배분 전략 또는 TDF 같은 거는 장기 안정성 정말 높여놓은 초장기 투자에 걸맞는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4번. 투자에 관심을 가질수록 주식 자산으로 넘어가자. 점점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신다고 해도요. 기간이라는 것을 받쳐주게 되면 우리가 다룰 수 있어지고 충분히 적립식으로 또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리스크 관리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익히고 느끼게 된다면 점점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뭘 해도 30년 넘게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따뜻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MMF만 계속 해도 그리고 열심히 부어도 금리형 ETF 열심히 하고 또는 TDF만 섹터 ETF를 하든 뭘 하든 오늘 말씀드린 그 어떤 걸 하든 진짜 거기에 여러분들이 30년 넘게 노후가 될 때까지 얼마가 되었든 지속적으로 붙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금 시리즈의 목적은 그겁니다. 뭘 해야 되나요? 답은 뭐예요? 뭘 해도 제발 해주세요. 왜냐? 하면 됩니다. 하면 뭘 해도 괜찮으니까. 자, 오늘 운용에 대한 것들 쭉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군요. 아니요. 저 약간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없네? 아니, 뭐 없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약간 오늘 이거 얘기 들으면 상품 뭐 살지 짜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뭘로 할 거예요? 뭐요? 뭘로 저요? 정했어요? 일단 30%는 저 연금저축 연다고 했나요? 네. 여기서도 그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자, IRP와 연저의 차이 중에 하나는 IRP는 안전자산 30% 채우고 위험자산 70%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연저는 위험자산 100%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IRP를 가지고 계신 깻님 입장에서는 안전자산 30% 뭐 채우지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제 연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자, 깻님의 선택은 깻님의 초이스. 두둥. 근데 약간 보면서 시장만 100% 투자하기에는 성이 안 찬다? 성이 안 찬다기보다는
시장만 100% 투자하는 게 이제 약간 투자 같지가 않다 해야 되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약간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이 투자자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있는 거죠. 섹터 ETF 정도는 골라가지고 내가 산업 정도는 그래도 공부한 만큼 반영해가지고 수익률을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럼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 세팅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준비가 됐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한번 섹터 ETF를 해볼까요? 그래요? 자, 깨님의 초이스는 섹터 ETF. 섹터 ETF를 분산해도 돼요? 그렇죠. 분산하는 거 좋죠. 섹터 ETF 여러 개 골라가지고 자 5개 이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원하는 거를 골라가지고 그걸로 ETF 포트를 대략적으로 짜보는 것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 섹터별 분류해가지고 ETF 구분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거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나요? 깨님의 그 다음 선택은? 아 지금 IRP를 해지하고 연저를 열어서 공부를 한다. 잠깐만. 현금으로 두지 않는다. 돈을 뭐 넣어야지 현금이죠. 얼마 넣을 건데요? IRP에서 이전이 아니잖아요. 이전이 아니 해지니까 이거는. 지금 IRP에 들어있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이전해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더만.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100만 원 푼돈. 보자. 깨님 정도면 그래도 올해 더 넣으란 소리였어요? 응. 지금 깻님의 더 넣을 돈 없는데? 세액공제 한도 얼마 남아있죠? 봐봐요. 올해 저거 만약에 저거 해지해요. 세액공제 한도 올해 거 900만 원 남아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저기 IRP 해지하고 연저에다 그냥 통째로 만약에 넣는다. 얼마 정도 돼요? 100 얼마? 100원. 그러니까 150 해볼게요. 자, 750 남죠? 네. 750만 원을 지금 이제 넣어야 되는 기간이 8, 9, 10, 11, 12. 5개월이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씩? 150만 원씩 넣어야 되나요? 너무 많나요? 응.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절충해봐요.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차피 세액공제 범위 내니까 저 다 넣어야 돼요? 아니요. 꽉 채울 필요는 없죠. 최대치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뭐 연말정산 폭탄 나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 연말정산의 이 중요성을 알게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세액공제 결과를 보면서 이만큼 내가 세금을 절약했구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150 너무 큰데? 한 달에 150 너무 150? 크니까 한 50 어때요? 50? 와 대박이다. 진짜 발전했다. 한 달에 5만 원씩 넣었었는데. 5만 원씩 넣어가지고 노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그렇구나. 당시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자, IRP 해지, 그 다음에 연저 오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닌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돈을 넣는다. 일단 150 입금하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 월 얼마? 이거 정해야 돼요? 저 아직 그게 안 됐나 봐요. 설득이 안 됐나 봐요. 아까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라도 지금 해보려고. 월 20은 괜찮아요? 월 20은 괜찮아요. 월 20 하다가 연말 즈음에 가서 진짜 연금 영상 또 찍으면서 연말 즈음에 뭐라도 수익 실현하든지 해가지고 나머지 채워놓는 걸로. 나머지 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1년 안에만 하면 똑같기 때문에 12월 31일만 아니면 되거든요. 자, 월 20으로 자동이체 거는 것까지 한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뭐죠? 이제? 현금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섹터 ETF 고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해놔야 돼요? 금리형 ETF. 그렇죠. 그 돈으로 전부 금리형 ETF 매수해놓는 거예요. 바이. 그 다음에 5번이 공부. 그렇죠. 섹터 공부입니다. 자, 이깨님 해야 될 5가지. 저 재밌겠다. 그러니까 잘 해줘요. 잘 하라는 것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잘하죠. 그러니까 50에서 예스 안 했지. 못 지킬 것 같으니 그거 저랑 비슷하네요.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거. 저거 잘 따라해 주시고요. 다음 컨텐츠는 너무 주식형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근데 기본적인 걸 해보자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죠. 긱스 기준으로 제가 섹터들 나눠가지고 공부해보는 ETF들 뭐뭐 있는지 이렇게 섹터별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금운용 컨텐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랐고요. 그거 말해요. 그러면 댓글에 1번부터 7번 중에 어떤 식으로 포트 짜는 거 해보고 싶은지 많은 댓글 선정해가지고 섹터랑 그걸 같이 한다고. 진짜 유튜버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방법 7번까지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기 쉬운 이게 난이도 순서대로 7가지의 투자 방법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가장 내가 스스로 한다면 선택하고 싶은 것에 번호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컨텐츠 만들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ETF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따로 대가를 받은 건 없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책 5권을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5권을 받아왔습니다. 이 ETF의 성장이야말로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세죠.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ETF가 800개가 넘고 ETF에 모여있는 순자산이 150조 원이 넘습니다. 자, 이 책은요, 길벗의 유명한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중에 ETF 편이고요. ETF 시장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개정된 사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살펴봤더니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는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적인 것도 있고요. ETF의 매매 방식, 결제 방식, LP 유동성 공급자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제도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시장 ETF, 섹터 ETF, 파생상품 ETF 등등 이렇게 ETF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전략까지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댓글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로 본인의 ETF 활용법을 한 줄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연금 계좌에서 S&P 500을 담아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랜덤으로 뽑아서 일주일 뒤에 당첨자 명단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ETF 투자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